국가기관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요. 자본시장법 147조하고 동시행령 154조에 이제 간접적으로 무엇이 경영참여이다. 아까 언급한 이렇게 임원 선임해임 이렇게 10가지 정도 이러한 것이 바로 경영참여 행위이다. 이것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고 규정으로서 적대적 M&A가 일어났을 때 보유 목적을 이렇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제는 공시해라 이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이 행위 말하자면 주주 제한과 의결권 행사 이 행위까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 그것만을 이제 경영참여라고 말함을 통해서 그것만을 경영참여라고 잘못 해석함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가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에서 이러한 것들이 규율되지 않은 이유는요. 이 헌법 정신이 고스란히 관습법적으로 일반 관행으로 모든 전문 투자자들은요. 와서 의결권 행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국가는 전문 투자자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다른 전문 투자자들도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이렇게 의결권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기준 삼아 놓고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다른 전문 투자자들은 의결권 행사를 안 하는데 국민연금만 혼자 지금 다니면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주 제한 플러스 의결권 행사 이것만이 이제 그 경영 참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마음껏 의결권 행사를 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 참여를 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014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행위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17년도에 문재인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요, 2014년도에 장하성 씨가 한국자본주의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실은 그 책은요, 사회주의 전략서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자본주의로 국가자본주의, 그리고 거기에서의 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인데요.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기획서와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을 연결을 시켜놓고 보면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14년도부터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의결권 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투자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의결권 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 제한만 하지 않으면 뭐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다. 적대적 M&A만 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다. 그 의도만 품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요, 이제 주주 제한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그 모든 법규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하성 씨가 정책실장으로 들어와서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말하자면 국민연금을 수탁한 수탁자죠. 수탁자가 책임 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인데요. 이 지침서에서 이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이 이제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저는 사실은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침을 통해서 이제는 주주 제한을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화시킨 그 주주 제한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그 선포 하에서 이제는 다른 기업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제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 주주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측면에서는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이제 문재인 씨가 이제 그 대통령이 됐는데요. 2018년 7월 달에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주주 제한 플러스 의결권 행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1차, 2차 권고 후에 불응했을 때는 경영자 교체 주주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법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2019년 3월 27일 날 대한항공 의결권 행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것을 실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주주제한은 강성구 펀드가 하게 하고 국민연금은 실질적 의결권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이 발동이 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의한 피해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주제한을 강성구 펀드가 했다 하더라도요,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면 국민연금의 의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나타날 것이고 이 둘이 결탁을 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아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20년 1월 29일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를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모든 기업에게 일반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정책실장은 이제 김상조였습니다. 이 장하성 씨와 김상조 씨는 아주 각별한 선후배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행령 154조를 통해서요, 일반 투자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단순 투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 공시하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의 이러한 투자, 이건 공시할 때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투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규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는 투자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단순 투자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 투자이고, 또 하나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투자이다. 그런데 사실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투자 그 부분은 일시적인, 순간적인, 최종적인 행위로서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하라는 하나의 보고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일반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일반 투자라는 것을 아예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4조 5항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요, 그건 다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조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은 보면은 잘 이해도 안 돼요. 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투자이고 일반 투자이고 단순 투자인지 참 모호해요. 일반적인 개념을 이용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투자 그 개념도 아니에요. 그 시행령 154조를 통해서 3가지를 바꿨는데요. 첫 번째는 1항의 괄호침을 통해서 단순 의견 제시는 주주 제한이 아니다, 이런 조항을 넣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사 임원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을 행사하는 것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괄호해서 상법 몇 조의 주주 제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 제한은 최후 통첩이죠. 여기에 대해서 괄호하고 단순한 의견 제시는 이러한 주주 제한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순한 의견 제시가 뭐냐, 이 다음에 이제 제시되는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 운영 안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사유이사를 파견할 테니까, 사유이사를 추천할 테니까, 당신들이 어떤 기준에 못 미실 경우에 사유이사를 추천할 테니까 사유이사를 반드시 받으라는 겁니다. 받지 않으면 말하자면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절차인 것이죠. 해서 단순 의견 제시는 주주 제한이 아니다, 이거 하나 만들어냈고요. 또 하나는 이 1항 4호에서 배당을 삭제했습니다. 말하자면 경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여기 있는 배당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당은요, 이익 배분 행위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영자의 활동에 속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도 상당한 시간 얘기를 좀 사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익이 났을 때 이 이익을 가지고 재투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업도 확장하고요, 신산업으로도 나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윤이 축적이 된 것이 자본이고
그 자본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일구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배당을 다 배분을 해버리고 이 배당 결정까지 국민연금에 들어와서 하겠다는 것은요, 주주제한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겠다는 것은 굉장한 경영 침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하성의 한국 자본주의에서 이 배당 문제를 가지고 아주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대주주들의 꼼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면은요, 이제 회사에서는 유상증자와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하성 씨는 그렇게 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사업 확장을 해보세요. 그러면 최대 주주는 날아가는 거예요. 경영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입을 통해서 이것을 하려고 해보세요. 부채 비율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사업 확장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주들에게도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배당을 안 하고 회사에 이 돈이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사업 확장이 일어나고 주가도 올라가고 새로운 신산업으로도 뛰어들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당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났을 때 이게 다 현금으로 남아있지도 않아요. 전부 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에 다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확장 용도로 다 투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 확장은 하지 못하고 다 배당 허락해버리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것은요, 기존에 누적된 많은 잉여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와서 이 누적된 잉여금에 대해서 배당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는 창립 초기 단계로 다 돌아가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모든 잉여금, 이게 다 배당 가능 이익이거든요. 이걸 처분하라고 해보세요. 이건 전부 지금 고정자산과 사업 확장에 다 투자된 자금인 것입니다. 이런 정책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정책에 국가가 참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배당에 대해서 이제 주주 제한까지 하면서 들어오겠다 한 것이 바로 일반 투자 제도인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 1항에 있는 4호 그 배당 그 부분을 삭제해버렸는데 그건 다시 원상 복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당은 분명히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항에 이건 신설했는데요. 보유 목적을 분류했습니다. 투자의 종류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투자가 있고 이것은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주주 제한을 하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있지도 않아요. 마지막 M&A 할 때 한 번 딱 일어나는 투자예요. 이런 목적의 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반 투자는 마음껏 의결권 행사를 하는 이런 투자로 이렇게 좀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주주 제한까지 하고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 투자를 하는 이런 투자를 아마 그 상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순 투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태가 일어난 것은요, 국가가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경영 관련한 의사결정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전제 하에서 다 생겨난 제도라는 것입니다. 경영권, 의결권 행사를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은 법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안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항공 보세요. 이거 따라 사지 않았어요. 주주 제한은 다른 사람이 했어요. 국민연금 가서 의결권 행사만 했어요. 이 정체를 드러내준 것이 우리는 고마운 거예요. 이런 모든 행위는 경영 의결권 행사 속에 다 들어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반 투자 제도를 만들어낸 다음에요. 2020년 1월 29일에 만들었죠. 2020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72개사 우량회사에 대해서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다 목적 전환을 합니다. 이걸 다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반 투자로 변한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2020년 7월 31일자 바로 이어지죠.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 운영 안내에 대해서 다 그 지침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과 운영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내가 안내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다. 단순 의견 제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의견 제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전제가 뭐냐? 여기에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 이제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 운영 안내는 취지가 뭐냐?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다라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후속 조치라는 것입니다.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의 후속 조치로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배하면은 이제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수탁자 책임활동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수탁위의 결정에 따라서
추천하면은 이 투자 기업에서는 사유이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이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 조항인 것이죠. 주주 제한과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사유이사는요, 사유이사하고 이사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상법에 나타나 있어요. 상근, 비상근 여부로만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사유이사도 대표이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표이사라는 것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선임이 되거든요. 여기에 일단 먼저 사람 하나를 파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안내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유이사 파견할 수 있는, 혹은 추천한 다음에 파견할 수 있는 그러한 풀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12월 말에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회계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말한 사유이사 풀은 지금 구성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부 규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부 규정만 마련되면은 풀은 바로 구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21년 3월 바로 이어지죠. 이때 삼성 등 6개 회사에 대해서 수탁위에서 이제 사유이사 파견을 논의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이때 풀이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견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2020년 3월 달에도 또 동일하게 이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주회사는 삼성물산이거든요. 삼성물산이 이 물망에 올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총에 참여해서 올해도 작년에는 208개 회사, 올해는 613개 회사에 대해서 주총장이 가서 의결권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 위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주 제한 플러스 의결권 행사, 그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했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한 기준마저도 넘어선 것이죠.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그 극단적인 기준을 세웠는데 그런 극단적인 기준마저도 넘어서서 이와 같이 법규를 제정하고 실행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으면은 다음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삼성전자나 이런 4대 기업들을 이제 경영권을 침탈할 수 있는 이러한 법을 지금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규를 지금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에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 시행령을 만든 사람,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씨가 되겠죠.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만든 사람, 문재인과 장하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 전체를 국민연금에 반영시킨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죠. 이런 사람 모두는 지금 하나의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의도가 어떻게 있느냐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 여하에 따라서 개인적인 사출을 위해서 그걸 했다면은 그냥 하나의 배임 정도의 이제는 처벌을 받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회주의 혁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는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된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보안법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헌법 126조하고 이제 그 보안법과의 관계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헌법 126조의 위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기업의 소유 또는 공유인데 사형기업의 소유 또는 공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국가 자본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4대 기업은 우리나라 GDP의 37%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 지분이 21.2%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연금이 10%, 블랙락 펀드가 5%, 15%인데요. 블랙락 펀드 5%, 블랙락 펀드는 친중자금이에요. 이 둘이 합할 경우에 15%인데요. 현재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되면은 6%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법이 있다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대 기업의 요소소득 배분을 한번 볼까요? GDP의 37%를 기여합니다. 일자리와 생산수단에. 그런데 이 37%가요. 근로자 하청사에게 34.7%가 가요.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1.8%, 4대 기업 대주주에게 0.5%가 가요. 이 37%가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총 매출액의 94%가 근로자와 하청사, 그리고 5%가 소액주주, 1%가 4대 기업 대주주에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요소소득 배분의 결과인데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이것을 없애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벌 해체를 말하는 것은 사회주의 실현의 일환으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김경수가 그 판결문에서 자신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국민연금과 전자투표에 대해서 이제 그 전자투표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겠다, 이런 형태로 김경수는 그 조사 과정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 민주화는 재벌 해체입니다. 그리고 장하성의 한국자본주의의 이 내용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장하성의 한국자본주의에서는 일부에서는 더 넓은 경제 민주화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재벌 해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에 있는 그 경제 민주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상에 있는 경제 민주화는 소득제 분배인데, 여기에 있는 더 넓은 경제 민주화는 재벌 해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제는 성립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할 때가 되었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뭐냐?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경제 평준화를 이루는 것이다.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민중민주주의 개념인 것입니다. 2부에 가서 국가 자본주의를 다양하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러시아를 얘기하고 중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국가 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주의죠. 공산주의로 가기 바로 직전 단계, 그렇게 다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속한단 말입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 얘기 아닌가요? 마르크스나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로 직접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대기업을 이제 국유화해서 중간 단계를 만들자. 이게 사회주의다. 초급 단계, 대기업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 고급 단계, 뭐 이제 시진핑이 공동부유한다니까 그러면 나라가 이제 크게 얼짱이 나겠죠. 이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개념인데, 국가가 기업들을 이제 장악하고 국가가 국민들을 떠받치는 거, 국가가 국민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거 국유화해서 이제는 삼성전자 정도는 국유화해서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려야죠. 이런 식으로 문재인 씨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위장된 얘기인 것입니까? 그게 국가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장하성 씨가 삼성을 다각도로 연구해요. 삼성을 다 해체해서 거기다 다 써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국민연금 기금만 가지고는 좀 중과부적이다. 그 당시에는 400조였거든요. 국민연금 얘기가 그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나옵니다. 또 뒷부분 가면은 소액주주 운동 얘기가 나와요. 삼성전자 주식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소액주주 운동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소액주주가 결합을 해서 이제 황제 경영을 타파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부에서는 이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로 자본주의를 타포하자. 민주주의는 노동자 편이고 자본주의는 자본가 편이다. 이제는 투표를 이용해서 그런 정당을 지원해서 이제는 투표를 이용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우리 이행을 하자.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문명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장하성 씨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만 씁니다. 그러나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민중민주주의로 하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민주주의 이렇게 말한 것은 다 민중민주주의인 것입니다. 플롤레타리아 민주주의예요. 플롤레타리아만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자본가는 적폐예요. 청산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경제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37% GDP 기여를 하고 0.5% 가져가고 있어요. 이걸 무너뜨려 버리고 이것을 국가가 장악하면은 이제는 이 37%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난 정권에서는 민주주의 개헌 시도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란 말은 하지 않았고요. 그냥 자유를 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게 이제 경제적 안전을 해쳤습니다. 국가보안법 1조 보면 하나의 안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생존권 위협입니다. 말하자면 37%의 일자리 기여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존권 위협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에 대한 위협입니다. 소유의 자유를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의 자유에서 모든 창의성과 기술이 나옵니다. 자유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보면은 종교 사상의 자유, 지표 결사의 자유, 소유의 자유, 경제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자유에서 모든 창의성과 기술이 나오는 것입니다. 헤겔이 이것을 얘기했고요. 기술 출현은 이제 아담 스미스에게 이러한 사상이 이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유에서 이러한 놀라운 경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자유를, 소유의 자유를 해치고 있는 그러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이러한 율법 행위는 이와 같이 하나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제 그 고발이 되어질 수가 있고 혐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감사원이나 이제 검찰에서 이제 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의 발단은 무엇이냐? 국민연금이 경영 관련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 이 모든 것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화할 수 있는 길은 이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이 의결권 행사만 막으면 우리는 사회주의는 막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 모든 사안들을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